네, 연씨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뭐 저희가 그 촬영하는 시간으로도 1월 중순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조선노동당 8차 대회를 뭐 정리를 그래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죠. 네. 이제 처음에 개막했다라는 거 소식을 전해드렸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딴 데서도 많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또 저희 왈가왈부 가족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깊이 있는 거는 또 찾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또 견해가 의견이 많이 들어가서 뭐 이런저런 뭐 토론 같은 거는 뭐 강연회나 이런 데서 또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유튜브에서는 이제 팩트 중심으로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2021년 1월 초순에 8차 당대회가 열렸습니다. 며칠 날 열렸죠? 네. 1월 5일부터 열렸죠. 1월 그래요? 5일부터 12일까지 8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역사상 두 번째로 가장 긴 당대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년도에 그때 당대회 때 그때 아마 12일을 제일 오래 장기간 했죠. 네, 10일 했던 게 네. 가장 길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8일간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요번에 그 많이 뭐 이런 건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남쪽 뉴스에서 많이 틀렸던 게 뭐 과연 1월 초순에 할 거냐, 뭐 언제 할 거냐, 뭐 1월 4일 날 한다. 근데 이제 기습적으로 1월 5일 날 화요일 날 했고 2, 3일이면 끝난다. 근데 저는 그때 얘기할 거였어. 내가 길게 할 것 같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 뭐 짜고 치는 고수업이다. 다 정해놨다. 그런데 정해놓고 하는 쇼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특별히 뭐 북에 대해서 편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가 절대 아니라, 왜냐하면 그날 모여서 무슨 총화도 하고 얘기하고 뭐 토론하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도 그렇고 저는 모든 당대회들이 그랬다고 생각하고, 지금 연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장 10일간 했던 것도 왜냐하면 토론하고 얘기할 게 있으니까 그렇죠. 길어지거든요. 근데 2021년도의 상황도 처음에 개막사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진짜 어렵고 우리가 많은 것을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총화하거나 뭐 분석하거나 앞으로 뭐 이제 사업 계획하거나 할 것들이 많으니까 이제 8일이나 결린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뉴스를 보게 되면 항상 사람들이 그랬죠. 8차 당대 보게 되면 많은 뉴스가 그런 말 제일 먼저 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했다. 네, 텅크게 인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금 연예인처럼 통 크게 인정했다 그러면 좋은데, 거봐라 안 될 줄 알았다. 그리고 뭐 짧게 할 거다, 쇼다. 그쵸.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번에 지난 7차 대회보다 한 2,000명 이상, 그러니까 참관자들 포함해서 많이 참가자들도 늘었고, 그 다음에 군 출신들이 네. 절반 이하로 줄고, 네. 그죠?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행정 일꾼들, 네. 경제 일꾼들을 네. 많이 뽑아 올렸고. 네, 네. 기본 경제에 힘을 쏟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항상 준비를 하게 되면 준비위원들이 뭐 대략 한 40명 내외, 7차에서는 39명이 있었대요. 근데 요번에 그 준비위원들을 29명 이상 교체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교체가 있었다는 게 또 좀 특징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물러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할 이제 수 있는 사람, 네네네. 일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많이 바뀐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월 5일 날 개막을 해서 5일부터 7일까지는 사업 총화라고 하나요? 총화라는 게 뭐죠? 북에서 쓰는 말로? 그러니까 사업 총하게 되면 1년에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 뭐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자기 돌아보는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작년이 아니라 이제 8차 당대 하기 전에 7차 당대 때부터 5년 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고 뭘 또 잘했고 성과와 결함들 다 분석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눈여겨봤던 게 네. 보강과 정비. 맞아요.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부터 계속 서기를 했지만, 북의 많은 과학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나게 발전하는 분야, 발전하지 못한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한 분야가 경제 생활에 어떻게 맞물리냐가 정말 중요한데, 그 맞물림이 제대로 안 맞물렸던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전인미답에 최초로 걷는 길 아닙니까? 사회주의 길을 어느 나라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하나 연습 좀 하면서 잘못되면 고쳐나가고 또 해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누구 적자진 혼자가 아니라 모든 인민들의 현장에 나가서 인민들의 의견을 묻고 또 해보고 대책 세우고 보강하고 이러면서 이번에 8차 대회를 보니까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높이 올라가 성과가 있는데, 그 높이 올라서 성과
평가와 다른 경제 부분과 함께 연결고리가 우리가 잘 못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강과 정비 그 어떻게 맞추냐 이거가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차 당대에서 만든 이번에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봐요. 이게 뭐 높은 거 우린 또다시 어떤 새로운 높은 거를 뭐 하자 이게 아니라 정비와 보강을 해가지고 우리가 단단하게 더 단단한 단결된 모습 이런 걸 만들자 이런 모습이어서 아마 더 좋은 내일이 바라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분야에서의 키워드는 보강과 정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면 흔히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계획 경제라고 하는데 계획 경제가 꼭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 예 들 거 없이 경제 발전을 저절로 됐느냐 아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5차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루어낸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북도 제가 이제 연희님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우리랑 제도는 많이 다릅니다만 사경영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마당이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계획 경제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준비해서 추진해 나가지만 부족한 부분들, 빠진 부분들, 이번에 우리가 신발을 만드는 거에서 뭐 계획했던 대로 아니면 수요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보강하고 연결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다음 5년을 준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당규약 개정하는 게 이제 8일날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2, 10일날 이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제 쭉 해서 이제 12일 날까지 만성이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뭐 명칭일 수 있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원장의 타이틀을 버리고 비서국을 만들면서 총비서가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옛날에 청비서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랬다가 위원장직으로 됐다가 지금 청비서직으로 다시 됐는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떤 이렇게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 이전 어떤 단결된 모습, 어떤 위상이라던가 위치 이전 제대로 자리매김을 했구나. 그러니까 청비서 하게 되면 어떤 가장 중심의 최고의 어떤 중심 내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북의 1심 단계의 김일성 김정일주의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1심 단계의 모습이 이제 최절정으로 완성된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연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떤 한 조직을 이끈다고 해도 전임자가 뭐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전임자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하면 내가 그 다음에 이어받았을 때 조금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5년은 또 그렇게 또 운영해 왔고 이제는 내가 그 전임자들의 그분들의 어떤 이름을 써도 그 총비서, 비서, 그 김정일 위원장이 영원한 비서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명칭을 내가 써도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그 이제 물론 본인이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치국에서 당 대표들이 이제 결정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김여정 그 제1부부장이 뭐 몰락했다, 떨어졌다, 뭐 엄청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어떤 제가 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김여정 위원장이 뭐 떨어졌다 그 위치가 상관이 없어요. 그 김정일 위원장이 행사 때 들어올 때도 항상 옆에서 딱 보자 하고 있고 이번에도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 누가 뭐 감히 딴 사람이 그런 거 합니까? 그만큼의 김여정 위원장의 위상은 아직까지 굳건하고 그 뭐 누가 여기 자꾸 뭐 어떤 권력 투쟁, 뭐 권력 싸움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연희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요번에 이제 그 뭐 후보위원도 안 되고 뭐 정의원도 안 되고 뭐 상무위원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아마 대남 사업 그리고 대외 사업을 전담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뭐 외부적인 요인이든 뭐 문재인 정부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뒷받침을 못 해줬던 뭐 그래 어쨌든 결과가 없는데 이 사람을 승진시킬 수는 없잖아요. 담당자를.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인 것 같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 뭐 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만 조용원이란 분이 뭐 저는 잘 네. 모릅니다만 이제 상당히 실세로 올라왔고 많은 그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뭐 그 뭐죠?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그러면 하는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본인이 맡은 업무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최선을 다했는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평가에 따라서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저는 조금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8차 당대를 쭉 보게 되면서 교육을 네. 쭉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 관심을 두는 게 남쪽에서도 대미 문제, 대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선 그렇죠. 네, 그렇죠. 북에서는 북의 국내 문제가 더 그렇죠. 관심이 네. 있겠지만 서방이나 밖에서 바라볼 때 항상 대미, 대남 이 문제 가장 중요한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그쵸. 거냐. 네. 근데 대미 문제에 있어가지고 네. 정말 이런 거로구나 했더니 정확한 이제는 핵 보유국이라는 걸 시사했잖아요. 우리 네. 핵 보유국이야 당당하게. 그리고 미국 대미 메시지를 보게 되니까 핵 이전 뭐 협정은 없다. 네. 핵 협정은 없이 협정이 있다면 평화 협정만 있을 수 있지 핵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할 협정은 있을 수 없다라는 강대강의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대미에 대해서는 얼마 없어요. 그 대신에 대남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신년사가 없었던 게 2019년과 올해가 신년사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딱 두 번. 없었어요. 네. 2019년도는 그 12월 달에 이것 때문에 전원회의 전원회의 네, 있었잖아요. 그걸로 대신했고. 했던 거죠. 네. 그때도 대남, 대미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었지만 그때 대남 문제가 한 문장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나요? 네, 대남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대남 문제에 대해서 현 상황, 엄중한 상황이다.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이미 돌아갔다라고 해서 엄중한 상황을 말했고 대책까지 말했습니다. 대책? 네, 대책까지도 우리 남쪽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제 뭐 손위를 보필진 않을 거야. 너네가 하는 것만큼 1대1 하는 것만큼 우리가 다가갈 거야. 하면서 하지만 미국에다는 절대 기회를 안 줬지만 남쪽에다는 기회를 줬잖아요. 예,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합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제 북에서도 그 얘기를 한 거죠. 이미 합의한 것만 지켜라. 그쵸. 지키자. 그래서 뭐 또 새로운 얘기 해봐야. 그리고 또 새로운 얘기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북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놓치는 게 늘 하던 얘기인데 우리 민족끼리 뭐 싸우지 말고 뭐 비방하지 말고 군사적으로 무력 통일은 안 되고 다 합의했던 건데 계속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요번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면서 남쪽에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금년 4월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북에서는 예민할 수밖에 없고 과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얼마만한 규모로 할 거냐를 가지고 아마 북에서 이 대미 대남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믿고 대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게 물 건너 간 것이냐 이런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3월에 있는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라든지 축소해야 되든지 그리고 국민들이 또 거기에 따라 주셔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여론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에 사실은 그걸 합의해 준 거거든요. 우리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늘 말씀하시는 게 그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공부하셨던 분도 아니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백해무익하다 할 필요가 없다 안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꼭 어느 일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미, 대북, 대남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 기본이 북쪽 문제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은 그래요? 관심 많겠죠. 근데 제가 쭉 보니까 못 들어봤던 이야기들이 몇 마디가 있어요. 요번에 새로요? 네. 네. 근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네. 우리가 이게 옛날에는 조선민족 제일주의, 우리 민족 제일주의, 그냥 네. 우리 민족 제일주의였어요. 네. 예, 우리 민족 제일주의였는데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약 몇 년 전에 한 17년도인가 그때 우리 민족 제일,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그거 아마
세계적으로 부각이 네네. 되면 우리 남쪽이 도와줘. 반국가 단체야, 어떤 집단이야. 그래서 나라로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는 핵 보유국이라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름을 내세운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또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신이라고 나왔어요. 아, 저도 요거는 좀 관심 있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인민대중 제일주의. 예, 그 인민대중 제일주의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제일주의. 네. 근데 제일주의 정신인 겁니다. 아, 예. 네. 근데 이 말도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도에 집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13년도에 그래서 세포비서 해인가 그때 처음으로 네.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신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런 거죠. 번질에 있어서 김일성 주석이 제일 말했던 게 인민대중 하늘처럼 받들어라. 이렇게 네, 기본 정신 아닙니까? 네.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가장 근본 핵이 바로 겁니다. 인민대중 을 하늘처럼 섬기는 거 네. 이게 가장 기본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 그걸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간부들한테도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신 하면서 인민을 수령처럼 대하라. 인민이 수령이다. 그러니까 수많은 수령들을 우리가 멋있는 마음으로 인민들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 시대를 보통 선군 시대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선군 정신 이제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요번에 뭐 이제 벌써 10년 차에 들어간다고 해요. 집권 10년 차. 그래서 이제 나름의 인민 대중을 중심에 놓고 뭐 이민 위천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뜻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백성을 하늘처럼 그러니까 네. 국민들을 시민들을 이제 그걸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북은 그 이제 사상적인 문제들을 또 많이 다루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일심단결해서 자력갱생 뭐 요런 걸 이제 몇 가지 모토를 가지고 요면에 정리를 조금 쭉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해서 그래서 또 1억을 해서 13일인가 12일 날 끝나고 13일 날 무슨 그 뭐라 그러냐 여기선 뒤풀이라고 하는데 네. 경축 공연도 했어요. 네네, 뒤풀이겠죠? 네네네. 네, 뭐 피로연? 네. 근데 뭐 사실 그런 이제 파티는 아니지만 사실 네. 축제 같은 거죠. 축제죠. 축제죠. 네. 그래서 5일부터 12일까지 네. 8일 동안 당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끝나자마자 다음날 13일 날 경축 대공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평양 체육관에서 진행을 네, 해요. 네. 실내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는데 거기에 무슨 정말 간력 있는 어떤 네. 중앙 예술 부분, 뭐 근데 군대와 사회 또 예술 단체들, 네. 또 무슨 이런 청년 학생들, 체육인들 여러 많은 사람들 참가해가지고 네. 보게 되는데요. 공연은 1부와 2부 이렇게 두 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조금 특이했던 게 왜냐하면 그 노동당 그 창당 기념식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 열병식도 있었고 네, 공연도 있었고. 공연도 있었고 네. 근데 요번에 몇 달 뒤에 또 이게 그쵸. 이제 뭐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네. 열병식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야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좀 궁금하게 이게 반복해서 하는 근데요. 네네 우리가 그 경축 공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잖아요. 네네 그때하고 이거하고 다들 몇 달 안 지났죠? 네. 완전 달라요. 아 그래요? 완전 달라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 몇 달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순위 사람들 하는데 몇 달 만에 이렇게 또 변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 했는데요. 아 이게 좀 사진 갖고 오신 거네. 이미지 네. 사진 보시면 이게 3D 이건 무슨 아 거죠? 3D? 네. 아 레이저로 무대 장치. 멍텅 무대 완전 무대예요. 이거 봐봐요. 옆 배그 보고 완전히 이 야 멋있네. 그 무대 설계나 무대 네.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했는데요. 진짜 멋있네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에서 아니 그러면 경제력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왜 아직도 뭐라 그러나 식량이 부족하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도 식량 자급률이 20%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만약에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식량을 살 수 있다고 하면 식량이 당연히 넘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 마음대로 사고팔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이제 자력갱생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저는 이게 북을 자꾸 폐쇄적으로 우리가 북이 폐쇄했다 하는데 그런 식의 통제가 자꾸 북으로 하여금 요번에도 뭐 바이든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는데 자꾸 자력갱생이 또 다시 나오는 거는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보는 대미 관계에서 장기적인 전투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공연을 통해서 우리를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아까 우리 국가 제일주의 뭐 네. 이런 것도 얘기한 게 사회주의 국가들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 뭐라 그럴까요?
쿠바하고 미국 정도, 아니 저기 죄송합니다. 쿠바하고 북한 정도, 북 정도? 네. 근데 아닐까 싶은데. 네. 쿠바도 뭐 어리지널 같은 뭐 전문 이런 사이즈 머슴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거의 진짜 딱 그 이제 한 완전 나라. 사이즈 버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북이 넘어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 내부적인 토론,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이제 그것을 이런 경축 공연을 통해서 북 내부적으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시 했나? 열병식도 아마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당대회 기념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13일 날 경축 대공연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다음 날 14일 날 저녁에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일성 광장이죠, 당연히. 네. 그래서 우선 먼저 노래 빛나는 저곡 주하게 되는 과정에 네. 이제 21발의 예포를 올리게 됩니다. 네. 21년이니까. 그래서 네, 발사하고 그다음에 열병식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고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뭐 ICBM 같은 건 이제 전에도 나왔으니까 작년에도 이번에는 그 SLBM이라고 해서 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 그렇죠. 덧붙여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아까 연임도 말씀해 우리 핵무력 완성됐다. 그러면서 이번에 핵 잠수함을 만들겠다라는 말을 해서 조금 많이 매스컴을 탔어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전쟁하는 국가 아닙니까? 전쟁하는 국가가 자기네 무력을 다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거기 안 연임님 해요.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아직 그 휴전 네, 상태니까. 휴전 단계이니까 아직 전쟁이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순간에 다시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투 중인 나라들이 서로 야 우리는 뭐가 있어 자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비밀로 딱 베일로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어떤 사람들은 북에서 지금 나오는 이런 무기들이 10년 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들이 지금 나온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언제 만들어지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여러 가지 우연이 있는데 그것처럼 하는데 이번에 열병식 뿐 아니라 이게 당대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있고 뭘 지금 완성 단계에 있고 뭘 어떻게 있고 뭐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좀 자세하게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러니까 미국도 있고 다른 나라들이 다 지금 어떡하나 북을 죽이려고 그 강대 군사 국가들이 그러는 속에서 자기네 비밀을 다 깐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저는 든든하다. 이런 소리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저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력과 뭐 군사력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죠. 뭐 이런 게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개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이제 왜 자꾸 군사력으로 자꾸 뭘 만들고 뭐 또 이번에 핵잠수함도 만든다고 하고 이제 핵잠수함에 실어서 거기서 쏠 수 있는 게 이제 SLBM이라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ICBM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쉽게 우리를 북을 핵무기로 타격하지 말아라.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설사 우리가 북이 1차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핵잠수함에 SLBM을 갖고 다니면 왜냐하면 냉전시대 미국이나 소련이나 뭐 지금도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 갖고 있습니다만 냉전이 끝나도 계속 태평양을 돌아다니면서 본토가 공격당했을 때 이제 2차 요격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역설적이지만 더욱더 방어력,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걸로 조금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8차 당대 때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책임 있는 핵벌국으로서 이 무기를 절대로 어떤 선제로 누구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담보한다. 하지만 우리를 건드릴 때에는 무자비하게 우리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열병식 때 김정관 국방상이 이야기를 합니다. 열병식 그래요? 연설에서. 네네. 그러면서 공화국 이 무력, 북의 네네. 무력은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온갖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억제할 것이다. 억제할 것이고 만약 적들이 우리를 다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한다면 이 강력한 이런 군사력으로 동원할 거다. 응징할 수 있다. 네, 준비가 지킬 되어 거다. 있다.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철벽으로 지킬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미국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리고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 혹시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도 생각하시는 게 우리는 공격 안 해.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우리는 공격 안 해.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믿지 못하잖아요. 중국은 공격 안 할 거야. 북한은 그러니까 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방이라고 하는 건 그런 양면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 위치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진짜 세계 천조국이라고 하는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까지가
세계 국방력 순위 1, 2부터 5위까지 같아요. 6위가 이번에 대한민국입니다. 아. 이제 그러고 나니 이 동북아가 얼마나 진짜 세계의 어떤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북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준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마다 진짜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열리고 있는데 일단 우리부터 그걸 취소하고 축소하고 나서 북에게도 뭔가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엇갈리면서 이제 북은 자체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해오고 그것을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라는 것으로 연희님 말씀하셨듯이 조금 구체적으로 요번에 김정은 총비서죠 쭉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남쪽에는 한미국 군사훈련 네네.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항상 바꿔놓고 입장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해마다 합동 군사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우리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바꿔서 보면서 북쪽 사람들이 딱 옆에서 그 강대한 미국과 군사력과 계속 합동 훈련하고 있고 북에는 아직 내국군은 단 한 명도 없고 자기 군대로만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냥 그런 거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북이 미국을 걱정하지만 미국이 지나고 나면 뭐 중국이나 러시아도 사실은 영원한 우방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북도 똑같은 입장에서 준비하면서 경제력이나 일반 국민들, 인민들의 삶을 다독여가는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2021년에 열린 8차 당대회 소식을 뭐 조금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뭐 1월 중순은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뭐 곧 지나면 겨울도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 정치적인 얘기, 군사적인 얘기 나눴습니다만 경제력을 기반으로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 코로나 좀 잦아들고 뭐 서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그만 네.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